안녕하세요. 중년 남성분들이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모든 것을 솔직하고 유익하게, 그리고 더욱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란 무엇일까요? 남성에게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쪽에 위치하며 요도를 감싸고 있는 기관입니다. 정액의 일부인 전립선액을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40대 후반부터 남성들의 몸에서는 호르몬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립선이 점차 커지는 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50대 남성의 절반, 70대 남성의 7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죠. 중요한 것은 이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면서 소변과 관련된 다양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혹시나도 전립선 비대증의 구체적인 증상과 자가진단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변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폐색 증상과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자극 증상입니다. 폐색 증상: 소변 배출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배뇨 시작이 어렵습니다. 지연뇨라고도 하는데,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도 한참을 기다려야 소변이 겨우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는 소변 줄기가 약하고 가늘어집니다. 세뇨양뇨라고도 하는데, 예전처럼 힘차고 굵은 소변 줄기가 아니라 힘없이 찔끔거리거나 방울방울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주변에 물이 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증상은 소변이 끊어져서 나오는 것인데, 단속뇨라고도 하고,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나오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다던지 하는 잔뇨감으로 소변을 다 보았는데도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찝찝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이로 인해 화장실을 나오자마자 다시 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자꾸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데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배뇨 횟수는 하루 56회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8회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차가운 곳에 앉아있을 때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잠을 자다가도 소변이 마려워 여러 번 깨게 되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낮 동안의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참기 힘들다던지, 때로는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실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방치하면 방광에 무리가 가고, 심한 경우 방광염, 요로감염, 방광결석, 신장기능 저하 등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치료와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전립선 비대증은 충분히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초기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 완화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약물, 요도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돕는 약물 등 다양한 종류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면 불편한 증상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방광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경우, 요로 감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 내시경을 통해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 TURP, 레이저를 이용해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홀레포엘 EP 수술, 스팀을 이용한 레주마리지엠 등 다양한 수술법이 발달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춰 최적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료와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한데요. 특히 하체와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걷기, 조깅, 스쿼트 등 꾸준한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앉아 좌욕을 하면 골반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에서 15분 정도 좌욕을 해보세요. 건강한 식단도 중요한데요. 고지방, 고칼로리의 육류 위주 식사는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콩, 토마토 등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건강을 위한 예방 수칙은 뭐가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은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을 늦추는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술과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고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특히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소변을 참지 마세요.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방광에 무리가 가고 방광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찬 기운은 전립선 주변의 근육을 수축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차가운 곳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변비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변비가 있으면 딱딱해진 변이 직장을 압박하면서 전립선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과 식이섬유를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질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건강한 전립선이 행복하고 활기찬 중년의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